네, 두 번째 이코노미 클럽 순서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주제부터 먼저 뒤쪽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K게임에 대해 긴급 진단해봅니다. 과거의 영광 찾을 수 있을까? 네, 게임주도 참 많이 내려온 상황 속에서 저가 반등 얘기 나올 때만 좀 살짝살짝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일단 대표님, 게임 산업에 대한 부분들 먼저 이슈 분석부터 해주세요. 사실 게임주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보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손실에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제 언택트가 시작된 이래로부터는 이제 사실 게임이라던가 웹툰 다양한 어떤 OTT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잘 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올해 1월부터 해서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해외로 많이 나간다던가 이런 어떤 관광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언택트주들은 다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럼 왜 유독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뭔가 잘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작이 언제 나오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판호를 받냐 못 받냐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 지난 이제 2017년도부터 해서 사드 관련으로 이제 혐한령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국내 K 컨텐츠들의 문화를 다 받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배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선호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게임 IP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게임 산업, 그러니까 자국 내 게임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노하우가 굉장히 깊었던 한국에 있는 IP들을 가져오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결과가 팬데믹 때 이제 우리가 빅센트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대작들을 낼 수 있었던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판호를 줘봐야 이제 IP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도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제 게임들이 이제 중국을 이제 막상 들어가서 판호 발급받고 들어가고 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내린 조치가 게임은 이제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4일 날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블루 아카이브가 실제로 중국 판호 받고 이제 들어갔더니 막상 그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주가 급락하고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모바일 매출 쪽을 많이 잡았던 기업들이라면은 사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영향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게임주들을 좀 보실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기에 좀 특화가 되냐.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모바일 시장과 그리고 이제 PC 시장들이 좀 활성화돼 있습니다만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콘솔 시장이 좀 더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게임사가 어떤 시장에 좀 더 눈목을 갖고 있는가, 안목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지금 현재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더 이상 중국 판호 발급이 호재가 아니라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다각화되는 전략을 꾀하는 게임사들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사실 NC소프트가 이번에 TL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또 수익이 잘 나는 정도까지도 아니고 서버 증설도 주말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NC소프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조금 게임 산업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NC소프트를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덥석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를 게임주의 대표 주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일종의 사대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TL도 원래는 이제 2021년도, 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리니지 라이크류, 그러니까 리니지처럼 과금해서 이런 모금하는 게임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까보고 나니까 결국에 리니지 씨의 아류작 같은 느낌으로 나왔고요. 여기 이제 본격적인 과금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팬데믹 때 로스트 아크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린난민 사태, 그러니까 린저씨들, 리니지 하는 아저씨들이 다 짐 싸들고 로스트 아크로 떠나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사실 실적을 좀 쉽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프로젝트 E라고 해서 지금 네오위즈가 만든 피해 거지처럼 이렇게 소울 라이크류, 그러니까 이제
뭐 1인칭 이제 뭐 우리가 소울라이크류 게임들을 지금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트레일러가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사실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뭔가 또 과금 요소가 또 많이 있지 않을까. 네. NC소프트가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게 지적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 신작에 대한 기대도 조금 부진하고 있는 입장이고 결국은 지금 있던 시장들에서 지금 어떻게든 자금 회수가 되는데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가 사실 이제 예전만큼 뭐 35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달성하기에는 단기간은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NC소프트 증권가 시각도 요새 좀 좋지 않던데 신작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번에는 전혀 모멘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넥슨 게임즈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판호까지 밟고 잘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차트 보시면은 지난 이제 8월 4일 경우 3일부터 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모바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감으로 느꼈겠죠. 근데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다시 후퇴했던 원인들이 보니까 뭐 정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이제 게임 내에서 일러스터들이 있는 이제 뭐 뿌리 스튜디오 뿌리에서 좀 나왔던 표현들이 좀 혐오성 발언들이 있는 이런 어떤 뭐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해명을 하게 됐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이제 좀처럼 실적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제 유차 이탈 현상들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3N 사태라고 해서 과거 이제 뭐 빵 프로 확률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뽑기를 했는데 1등이 없더라라는 이제 네. 그 과금 논란들이 있었던 대표 주자 중 하나가 바로 넥슨이다 보니까 뭐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마찬가지로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회복하려면은 그만큼 실망했던 유저들을 달래기 위한 팬덤들이 좀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팬덤들이 유지가 안 됐을 때 주가가 급락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네. 실제로 디아블로3 출시할 때 당시에도 여러분 폰 없습니까? 라고 얘기 한마디 했다가 주가가 완전 20% 30%가 빠져버리는 사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넥슨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혐오성 발언과 관련돼 있던 이쪽 계약사와는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일단 뭐 업무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겠다 조정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넥슨 게임즈가 지금 또 IP 소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에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다크앤다커 시리즈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넥슨에서 P3 프로젝트 P3에서 준비를 하던 그 재산권을 지금 이제 유출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넥슨 게임즈가 조금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적인 매력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진입 시점에서 나쁘지는 않다. 다만 아직까지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넥슨 게임즈들을 조금 당분간은 탄력을 좀 더디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좀 무리한 매도보다는 이제 좀 개인의 어떤 투자 비중에 따라서 손절 가격을 좀 차별을 두고 접근하시는 걸 좀 공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래도 이 게임 쪽에서는 콘솔 시장을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오위즈는 꽤나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실제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짜가 어디였나 보니까 사실은 피해 거지. 그러니까 이제 PC 콘솔 부분들이 매출이 69%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3분기는 사실상 피해 거치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NC소프트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프로젝트 E를 준비하면서 소울라이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여기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대립 선수로 이제 그러니까 상대 선수로 좀 나온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판매 목표 수를 이제 250만 부를 잡다 보니까 너무 과잉 목표를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미 지금 100만 부 이상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넘는 시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기대가 크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이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IP를 이제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보노보노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금색의 가슈베리라든가 이런 많은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가지고 와서 네. 해외 시장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이제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진입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팀이라든가 이런 어떤 콘솔 게임 시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곳에서 매출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스팀이라든가 뭐 엑스박스라든가 이런 어떤 기기 이제 플랫폼에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차기작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해 거짓 같은 경우도 이미 DLC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다는 점들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끼워 팔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견해는 좀 충분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마블도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사실 이제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재무 건전성 확보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21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미국의 소셜 카지노 업체를 이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약 2조 6천억 정도의 이렇게 대금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 아직 이제 1조 9천억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상환을 하기 위한 그 차입금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하이브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었죠. 그걸 매각을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이 물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버텨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작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게임 산업들이 지금 반등을 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신작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조금 외부적 이슈로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24년도, 25년도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카지노 쪽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주가는 견고한 위치를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절 가격은 약간 5만 원 선 정도를 이제 잡고 이제 접근을 하시되 목표가가 이제 생각만큼 좀 타격이 뭐 7만 원 이상을 좀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다리기 싸움은 기다려볼 만하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그래도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도 확실히 업황은 좋지 않지만 이제 개별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 전략 드렸으니까요. 함께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2부에서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